안녕하세요. 지금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약물치료학을 담당하고 있는 방준석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신약 개발이 돈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약 개발의 총 요소 생산성이 저하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랜 기간 동안 돈과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는데 나오는 성과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찾을 때 방법론적으로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약 개발 단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 2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걸 실험해 보는 단계인데 그 각각의 기술이 접목되고 있어서요. 지금 빠른 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의 성과물은 임상 3상까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십 개가 이미 그 임상 단계까지 진입한 것도 있고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만든 거는 꽤 많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뇌졸중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폐섬유화증이라든지 또 이제 간경화증 치료가 난치병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위한 신약 개발이 뭐 2상까지 들어가는데 AI 기술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정제되고 된 데이터를 갖고 요소 기술을 또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생산으로 넘어가면은 AI 기술이 가장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으로 순도가 높은 생물학 화학적 물질을 만들어내는 스마트 팩토링까지도 기술의 통제 영역에 들어가요. 적절한 환자를 모집하는 것, 그리고 환자를 적절한 실험군에다 분배시키는 것, 그들에게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임상 결과를 평가하는 데다가 연계시키는 기술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지금 사실 수행하고 있는 요소의 성과물과 기능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AI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뭐 기존의 약하고 다릅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똑같은 과정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AI 기술은 시간과 돈이라는 이 요소를 훨씬 절약해 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나온 약의 안전성, 즉 독성이 적을 확률을 높여줬다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기술적 이슈는 첫째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컴퓨터의 성능이 계속 따라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크고요. 딥러닝을 하는 대상의 데이터가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고속으로 돌리려면 일단 컴퓨팅 기술이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컴퓨팅 기술 못지않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가장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가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딥러닝을 하잖아요. 좋은 교과서를 갖고 공부를 해야 좋은 건데 잘못된 교과서, 틀린 지식을 공부해버리게 되면은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되고 잘못된 답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품질을, 즉 AI 알고리즘이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기계학습을 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기술적 이슈입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인력의 문제입니다. 생태계 속에서 중요한 거는 아마도 정부 주도와 협회 주도의 어떤 그 진행 시스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K 멜로디 어떤 그런 구축 같은 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용할 방법론, 그리고 거기에 필요성을 알고 있고 요소 기술들을 한 곳에 끌어다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이 갖추어졌어요. 걱정스러운 거는 생물학과 화학에 대한 신약 개발에 관련된 지식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고급 인력, 그다음에 IT 기술 인력, 또 AI 기술 인력들이 이게 좀 이렇게 같이 융복합된 융합 기술 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빠르게 이어져야 되고요. 양성기관이 학교다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역시도 신약 개발에 최적화된 특별 요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체제는 여전히 부족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산학 연계가 이루어지면 또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국가나 협회가 주도하는 신약 개발의 목표와 어떤 기술 기반을 활용하면서 학교와 기업이 함께 그 실행 인력을 길러내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행 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기능에서 제일 주목해서 봤던 게 일단은 추론 기능입니다. 임상약학이 뭘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요.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효과 높은 추론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마찬가지로 AI가 이 사람의 질병은 뭐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접근해서 고치면 되고 이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런 치료법으로 바꾸면 되겠다라고 하듯이 헬스케어나 신약 개발도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면은 효과가 있겠다. 이 물질의 독성은 이렇게 하면은 피하게끔 설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추론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올 건 로보타이제이션이라고 봐요. 모든 부분에 로봇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험원도 로봇가 해주고 성과 물질도 로봇가 만들어낼 거고요. 합성을 다 해낼 거고요. 심지어 그거를 임상시험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도 로봇가 움직일 거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피험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데이터를 얻어내고 무슨 상황들을 체크하는 것도 로봇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영역으로 넘어가면 신약뿐만 아니라 AI의 기능은 아무래도 돌봄 로봇이 끝판왕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 로봇이 아마 우선으로 갈 텐데 돌봄 로봇까지 들어갈 때면 아마 사람의 전생애 주기에 약과 치료와 돌봄을 아우르는 전체 영역이 AI는 지능체고요. 결국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적으로 가는 것이 빠르게는 뭐 일본 5년, 한 10년 정도 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인공지능의 미래는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의 분야, 그다음에 고도 수술까지도 가능한 쪽으로 계속해서 성과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